법 위주 기준에서만 설명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법에 대한 현재 항공보안법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개선에 대한 방법론이 하나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분들은 또 플로우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주제가 소주제가 좀 바뀌긴 바뀌었는데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보안 검색 실패가 아니라 결국에는 항공보안에 대한 규제 제도가 좀 실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이거를 꼬리 자르기 식으로 그냥 밑에서 뭔가 그냥 벌어지고 있는 그 행위자 중심의 어떤 처벌로 보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부제를 좀 바꿨다는 점. 그게 이제 콘텐츠는 5가지인데 사실 두 번째 거 위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게 이제 결국엔 형사처벌이 가능하냐.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제 견해이긴 한데 미리 이제 2가지 말씀드리면 그 보안 검색 실패를 설명하려고 하면 보안 검색이 뭐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1번과 2번은 이제 약간 그 법적인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 1번은 이제 경찰행정법에 관련돼서 나오는 이런 보안 검색의 실질. 두 번째는 그거를 한 어떻게 보면 법 집행자잖아요. 집행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가 이제 그 두 번째가 형사처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법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실 이게 그 정확한 진단이 아닐 수도 있고, 이거 세 번째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게 결국은 보안 검색 제도가 연역적으로 이제 흘러온 플로우로 봤을 때 이게 결국엔 국가의 사무를 계속 하도록 주면서 그 외주화시키면서 계속 넘기다가 이제 하는 그런 구조가 궁극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해서 그 부분을 잠깐 건드려봤고, 네 번째는 이제 미국에 관련된 건 그냥 소개 정도 하는 거죠. 제가 미국 관련된 거. 결론은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가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쨌든 시간은 짧게 다 결론만 위주로 말씀드릴 것이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제가 최대한 그 PPT는 이제 저희 나눠드리긴 단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설명이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어젯밤에 한번 해보니까 이거 PPT 다 하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걸린 거를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저한테 유튜브 주소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넘어가고요. 결국에는 보안 검색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 결국엔 질서 유지고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작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항공이 아니라 보안 검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은 당연히 국가 사무인 거죠. 기본적으로 일반 경찰이 하는 사무였던 것인 거고, 그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국가가 하기에는, 특히 공항의 영역에서는 내가 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하고는 싶은데 역량이 안 되면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002년 기준으로 어쨌든 공항 운영자에게 야 너가 더 잘할 것 같다 라고 넘겨준 건 맞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보안법에 있는 구조의 그 규범 질서를 보인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방향은 국가가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국가항공보안계획을 만들어 놓든 아니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설정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너가 따라서 너도 마음대로 자체 보안계획을 만들어서 최대한 내 방향에 맞춰서 해주고 보안검색 실패 사례가 있으면 나한테 보고를 해달라. 내가 하려는 1년의 이 방향은 공항운영자 너도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보안검색 업무의 실질은 국가 사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들어갈 때 그냥 보안검색 받는 거랑 공항 들어갈 때 보안검색 받는 거랑 실질은 내가 뭔가 수색을 받는 느낌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양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지적한 게 헌법재판소가 2018년도 판례를 보더라도 결국은 이 보안검색 업무의 실질은 공공성을 띠고 있다. 공항 검색 업무의 근거를 이렇게 플로로 타고 가는 걸 더 잘 아실 거고요. 보안법의 2002년도 기점으로 큰 변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사실은 보안 검색 업무가 이제 비행장 파견된 경찰이 하는 그때는 보안 검색이라는 말도 그냥 점검하고 검색한다는 표현만 썼던 것인데, 이후에 김포공항 관련돼서 공단법이 좀 정비가 되고 항공법에서도 넘어가고 공항공사법 생기고 난 다음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2002년도에 전부 개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보안검색 국가가 하기에는 내가 영향이 안 되니까 공항운영자가 너가 해라 라고 던지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 보안검색을 공항운영자 너가 못하게 되면 외주로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나름의 근거 규정을 2002년도에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2002년도 이때 부칙을 보면 어쨌든 이 법 시행 당시에 관련돼서 이거는 이제 인수인계 될 때까지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부칙의 내용들을 보시더라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확하게 이 원 4개 중에서 가운데를 딱 나눴을 때 과거에는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의 나름의 공항에 있는 경찰이 하던 사무가 지금은 이제 공항 운영자한테 넘어간, 이게 뭐 위탁이라는 개념보다 이전한 거죠. 법률상에 넘어간 것인데 그거를 현재 위탁이 가능하도록 수탁자가 하도록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안 검색은 국가가 그 효과를 보는, 국가가 가서 하면 제일 좋긴 좋은데 그거는 사실은 이게 공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내 보안 질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가 하면 더 좋은데 역량이 안 되니까 못하니까 대신 너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라라고 하는 형태로 구조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 보안 검색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조문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보안 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하는 거. 이제 뭐 4항, 5항 같은 경우를 보면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안 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이 법을 공부할 때 참 어려운 게 이 문자를 그냥 한국어니까 해석 그대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보니까 보안검색 요원이 안 했을 때 처벌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조문이 들어간 게 2002년도 이전에 있었겠냐고요. 보안검색 업무를 국가가 했으니까 당연히 이 조문이 없었겠죠. 이 조문은 2002년도에 들어간 조문이고요. 정확히 2002년도에 이 몇 번의 그 개정 작업을 거치긴 했지만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홀히 한 사람은 보안검색 실제가 업무를 한 그 집행자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국가가 국방 운영자 너한테 이거를 아웃소싱 줬는데 너 왜 안 했냐고 하면서 공항 운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왜냐면 이 조문 구조의 앞뒤를 보시면 위에 지금 2호만 있지만 1호는 자체 보안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거. 자체 보안 계획 수립하는 건 누가 하는 거? 자체 보안 계획 수립하는 것도 공항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제 50조 4항의 2호에 있는 거는 마치 조문을 보면 진짜 그 보안 검색 업무를 수행한 보안 검색 요원을 처벌하게 만드는 조문처럼 보이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조문의 근원을 따져가 보고 현재 이 조문의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건 정확하게 타겟팅은 애초에 국가가 하려던 거를 넘겨줬을 때 그 자체 2002년도의 그 시스템 내에서의 공항 운영자를 규제하는 법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면 그 실제 하는 거는 어떻게 처벌되는 거냐고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내용이 길긴 긴데 이 관련돼서 이제 그 양벌 규정 소범죄 학대 관련된 판례들이 좀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생략해서 논의가 어렵죠. 하여튼 이 조문들의 규정 이런 게 저희한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공보안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의 사업법에서 그 사업자의 그 영업주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 있는데 그 영업주의 실제 위반 행위자, 사실은 대표자인 사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의 융합돼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실제 이 사건, 특히 뭐 예를 들면 지방자치 단체가 이제 고의상으로 자치상으로 하는데 이 압축 트럭 청소차 운전자가 뭐 이걸 안 했다고 했을 때 과연 압축 트럭 청소 운전차 운전을 처벌했는 것인가라고 한다고 보면 사실은 이 조문의 규정, 양물 규정과 포함되어 있는 그거는 업무주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을지가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그거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의 해석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조문으로 돌아가 봤을 때 저희가 어쨌든 재헌법정주에 따라서 아니하거나 소홀히는 어쨌든 동일 평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나름 이걸 준해서 말하는 거죠. 소홀히 한 경우는 안 한 거에 준할 정도의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소홀히가 모든 소홀히를 의무하지 않게 단순히 직무태만이 한다는 건 징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고 형사법에서 이거를 소홀히 한 개념을 그냥 일반적인 소홀히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절대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조문 구조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찾아가 보면 결국에는 이거는 특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처벌될 수 있는 특히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주를 위한 처벌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결코 여기서 어떤 그 위헌범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과범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결과 발생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결과 발생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앞당겨서 그 앞에 있는 위험을 컨트롤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다 오픈시켜서 모든 위험에 대한 컨트롤을 하기보다는 그 위험에 어느 정도 밀접하게 다가오는 정도를 저희가 처벌하는 것으로 과거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을 이제 형사 처벌로 가져가는 거는 굉장하게 이제 그 경찰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아마 검찰이나 아니면 그 법원에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돼서는 이제 그 마찬가지로 왜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냐면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경우, 세월호 판례 같은 경우 찾아보시면 누구를 고의범으로 처벌하고 누구를 어쨌든 사람이 죽은 건 똑같은데 이걸 책임 묻는다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보시면 결국에는 세월호 선원들의 지위, 업무상 과실 여부, 부작위 내용 왜냐하면
부작에 의해서 고의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과실범은 부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하지 아니한 걸 처벌하고 싶은데 그거를 고의범으로 간다고 했을 때의 평가, 과실로 갔을 때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아까 봤던 그 보안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리 안 한 경우는 이거 지금 고의범이잖아요. 과실범 처벌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같은 경우에서도 세월에서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그 실제 잘못한 사람이 어느 정도 직위에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만약에 이게 문제된다고 하면 들어가실 때 분은 공항 운영자, 그러니까 공항 사장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구조 취지상을 본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세월호 선장님이 가는 거지 세월호 밑에 있는 그 선원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직무상의 어떤 그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다. 관련돼서도 직무범죄 관련해서 어떻게 강화가 이렇게 단순히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누가 경찰을 지금 뭐 예를 들면 인천에서 뭐 사건이 터졌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아니면 처음에 초중조치 못했다고 했을 때 경찰이 경찰 스스로를 뭔가 직위 해제하는 건 기본이고 그 경찰을 입건할 정도로 되려고 직무유기죄로 입건할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건이 되는 사건이어야지 가는 거지 모든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한 사건까지 입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현재 어떤 이 형사 처벌에 관련된 해석은 굉장히 그 형사법에 대한 그거를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거는 어디고 뭐 나름의 제 진단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이제 근로자 파견 결국에는 이제 자회사 형태로 지금 바뀌긴 했지만 자회사랑 모회사랑 법인격이 다르잖아요. 아무리 100% 자회사 무자회사 규정이라 하더라도 법인격이 다른 순간 가서 내가 근무하는 근무 장소랑 업무 지시의 문제를 따져본다고 하면 이 문제는 계속 ING 물론 이거 결론이 난 건 아니긴 하거든요. 결론이 안 나긴 했지만 결국 정규직 전환의 문제, 뭐 정규직 전환의 문제 어쨌든 자회사의 정규직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파견법에서 말하고 하는 파견의 문제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파견법을 컨트롤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가는 방향이 실제 업무를 봐서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그 컨트롤하는 게 맞는 방향이었던 건데 그거를 지금 우회하는 방향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게 ING라서 아까 형사법은 그래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아직 ING라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제주지방법원의 판례 해결을 내도 최근 뭐 지방법원 판례이긴 하지만 보면 어쨌든 파견법 적용에 관련된 논의는 이게 항공보안법이 위탁이 가능한 거니까 문제가 없냐라는 이 반란 판결에 대해서 사법상 법률관에 따질 때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나름의 제 견해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미국에 관련된 문제인데 아무튼 이 문제 미국에 관련돼서는 뭐 미국에서는 결국에는 아니 제 생각에는 보안검색이면 제가 여기 그 국회 들어올 때도 보안검색 받고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 호주 보안이 칼이 있다고 치면 들고 온 제가 잘못한 거지 물론 못 검색하신 분이 잘못한 걸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위법에 가는 그 불법의 어떤 그 행위 태양이라든지 결과 측면을 비교해 보면 들고 들어온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 그래도 못 발견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로 가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고 아무튼 미국에서는 그 기본적인 시스템을 전제하고 나서도 야 우리 잘해보자 내부자 위협의 문제들이 최근에 그 문제되고 이게 보안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잘해보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잘해보자라고 하는 TSA가 그 정도 역량과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 분이 가자고 믿고 따르라고 했을 때 나름의 그걸 구성원들이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닌 경우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예산과도 비교해보면 미국 조치가 강력하긴 하고 아무튼 TSA는 내가 더치백 하면서 그 정도의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우리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 미국은 11페널티라고 해서 약간 금전 제재인데 결국에는 뭐 이거를 우리 시의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주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들고 들어온 놈이 잘못한 거 들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게 1차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안문화는 넘어갔고요. 보안문화의 방향인데 이 보안문화가 결국에는 이제 수범자에 대한 수범자의 경우 좁게 봐가지고 그냥 항공보안에 있는 우리 플레이어들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이 만약에 집행자 우리 직접 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조직 예산 신분 직무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일단은 이제 이게 제 나름의 경험인데 지금 이 항공보안 검색에만 좁혀서 본다고 하면 애초에 국가가 하던 거를 2002년을 기점으로 공항 운영자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항 운영자도 이걸 위탁업체, 옛날에 경비업체지만 지금 자회사로 나름 또 외주하고
그런데 보안 검색 실패가 나면 책임 위로 탁 올라가야 돼. 윗선에서는 다 꼬리 자르니까 이제 보안 책임 요건 개인에게 청구하는 이 지금 요 문화가 요를 해석하는 해석문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가지고 물론 이 국가가 애초에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저희가 TS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너무 좋을 텐데 안 되는 거 이해는 하죠. 이렇게까지 불구하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정책 부서의 어떤 기관의 어떤 지위라든지 이게 이렇게까지 불가능한 겁니다. 예산이나 이런 거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걸 알게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와서 근본적인 어떤 그 문제 해결을 못하게 되면 이게 결국 규제 실패가 되는 거니까 결국 보안 검색 실패의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몇 개 쌓여서 뭐 그 책임 전가하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제 뭐 결론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또 그 한 곱하기 4 60분짜리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아주 자세히 어제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질문을 또 풀어주신 친구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그 사건에 대해서 검색 요원을 입건 수사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글을 컬럼을 하나 썼어요. 그래갖고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상식상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처벌 대상을 찾는다면 공항공사 사장을 해야죠. 우리 15조에 보면 주체가 누구냐면 공항 운영자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안 검색에 관련돼서 그럼 공항공사가 책임을 져야지. 그것을 그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뭐 과태료라든지 징계 자체 징계 뭐 그거는 뭐 그 정도에 따라서 내부 규정이 있으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사법 처리를 해서 그 수사 대상으로 놨다는 것은 상식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항공사가 보안 검색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철칙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이 자리는 그 연구하는 자리니까 저는 예전에 그 특별사법경찰대를 만들자고 그랬어요. 우리 철도 특별사법경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항공철도사법경찰대를 만지면 됩니다. 경찰대 소속도 아닙니다. 국토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판 TSA를 만든다면 철도, 항공, 특별사법경찰대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신분을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을 주고 그분들에 대한 그 비용이나 그거는 철도도 지금 국토부가 하고 있거든요. 경찰이 따라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준다 그러면 책임 있게 공권력을 발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된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것도 그 논문을 내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지금쯤 돼서 공항공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제는 뭐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죠. 요 부분 있다가 우리 그래서 오늘 그 직접 그 검색 요원분들을 이렇게 많이 모셨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한 발제로서는 아까 인적 요소라든지 장비든지 이런 운영을 할 때에 그 이제 총체적으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그 비용과 또 직무 역량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 한국관광대학교의 우리 김윤숙 교수님께서 우리 학계회장님이신데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치고 여러분들 질문 받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대학교 항공서비스과 김윤숙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항공보안 검색요원 전문성